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바르게 제외하자. 제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 제외가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제 제외 인강을 다 보기에는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쉽게 제외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외의 구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제외는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구조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예외 사항 이런 거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다툼이라 말할 수 있는 잠깐 싸우는 상황들이 아닌 이상에 우리가 확실한 이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모두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별 후에 재회를 하고자 하시는데 이 재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면 일단 오늘 영상부터 보시고요, 다른 자료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팁을 찾아보신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제외의 구조는요,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딱 내 상황에 맞는 영상 이렇게 찾아보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크게 이 단기성 제외와 장기성 제외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각각 이 단기성 제외와 장기성 제외의 구조를 알려드릴 건데, 이 구조를 숙지하고 계시면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서 뭘 해야 하는지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시면서 이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제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저희 연애언어연구소 카페 방문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바로 각각의 제외에 따른 구조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단기성 제외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미지 환기 및 분위기 환기, 두 번째 감정 증폭, 세 번째 관계 회복,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단기 제외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입 아프도록 설명을 했지만, 상대방이 지금 당장 나랑 연애를 유지하려면 할 수 있을 만한 감정적인 최소한의 잔여감은 남아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한테 애정이 모두 소실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연애에서의 문제가 있다거나 서운함 등 순간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별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별 상황을 설명하기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적인 믿음을 준다거나, 서운함을 해소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상대방에 대한 사랑 등을 상대방한테 상기시켜 주면서 전반적으로 나한테 깔려 있었던 이 부정적인 이미지나 지금의 분위기가 환기가 되면서 소실되었었던 감정이 다시금 증폭하게 되어 제외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 부정적인 이미지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를 해줄 것인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조를 모르면요, 막연하게 어떻게 상대방을 붙잡지? 찾아가 볼까? 막상 얼굴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연락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단순한 사고밖에 하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요, 이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겠죠. 지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 부분을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상황이 내가 상대방한테 선의의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그 포인트에만 꽂혀 있는 상태고, 상대방의 성향상 지금 내가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해도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얘기 자체를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의 감정 격양을 해소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상황이나 디테일한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된 의도 자체를 내가 너를 사랑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너한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다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먼저 상대방의 감정 격약을 가라앉혀 놓고요, 그 뒤에 거짓말에 대한 이 경위 설명과 추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면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외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재회를 접근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재회는 결국 분석 싸움입니다. 한 가지 이 특정한 방법론으로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재회의 구조, 이 장기성 재회의 구조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환기 단계, 두 번째 이 교류도 회복, 세 번째 이미지 회복, 네 번째로 감정 확정,
다섯 번째로 관계 발전.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한눈에 봐도 이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먼저 여러분, 장기 제외는 누가 좋아서 장기 제외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모두 소실이 되어 버렸고, 단기적으로는 절대 이 사람이 나와 재회할 의사가 없구나.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해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람과의 인연을 한번 쉬어가면서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 재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 환기 단계, 두 번째 교류도 회복, 세 번째 이미지 회복, 네 번째에 가서야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가 돼서 이 관계 발전, 즉 재회를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해 두었는데, 사실 장기 재회부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채널 재회인강 시즌1이나 시즌2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장기 재회를 하실 때요, 여러분이 주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 포인트들의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제가 이 교류도 회복, 이미지 회복, 감정 회복, 이 단계에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환기 기간, 즉 공백기 가져가신 뒤에 이 다시금 상대방한테 연락을 취하시거나 이 컨택트를 해보려고 하시는데, 상대방이랑 내 입장이 너무 달라요.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재회하고 싶고, 이 남자 혹은 여자는 이 내 사람이라는 시선에서 바라보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지나간 사람에 불과해요. 더 이상 나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보질 않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재회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한테 만남을 제시한다던가, 이성적인 분위기가 내재된 문자 내용을 쓴다던가, 이런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부분은 곧바로 상대방한테 감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상대방도 받아들여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내가 힘들게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내가 미련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연락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나랑 연락을 안 해버리려고 하면 그냥 더 이상 재회 시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회복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교류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 단계별로 시기적으로 조급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계들 중에서 내가 어디 상황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럼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재회의 구조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이랑 유사한 영상을,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또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이 가장 기초적이고 여러분이 라이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영상이에요. 먼저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가 어떤 단계에 먼저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의 상황이랑 유사성이 높은 주제들의 영상들 보시면서 방법론 찾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굳이 전문가들을 찾지 않아도 기본적인 골자는 여러분이 스스로 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키워드리려는 목적이 큽니다. 당장 여러분 상황에 입맛에 맞는 정답만을 유튜브에서 찾으시려고 하면 그건 찾기 힘들어요. 유튜브는 다수의 여러분들을 상대로 제가 통상적인 얘기들을 범용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히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정답만 유튜브에서 찾으려 하시기보단 여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분석력과 대처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